안녕하세요. 언니만 바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정용 믹서기로 사워도우 반죽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글루텐을 잡아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믹서기로 반죽하는 이 방법은 바쁜 일정으로 또는 어떠한 이유로 반죽에 계속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저도 요즘엔 믹서기로 반죽을 끝내고 폴딩 없이 쭉 발효한 뒤 바로 성형을 하는 방식으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용 믹서기를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반죽의 온도입니다. 특히 버티컬 형태의 반죽기는 모터에서 나오는 열을 반죽이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반죽의 온도가 쉽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해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설명란에 글로 적어 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반죽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반죽기 버울에 넣습니다. 강력분이 주재료가 되는 기본 사워도우에 적합한 방식이고요. 수분율은 75% 전후 정도가 되는 반죽이 적당합니다. 수분율이 높을수록 믹싱 시간은 길어집니다. 이 영상을 찍은 시기는 9월 중순이며 아직 덥다고 느껴집니다. 저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네요. 르방 60, 물 217, 밀가루 300g, 수분율은 약 75%입니다. 더운 여름엔 수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잡는 게 좋고 겨울이라면 80% 넘어가는 수분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덥고 습한 여름엔 반죽기를 사용할 경우 반죽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반죽기 사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반죽이 쫀쫀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반대로 기온이 낮고 건조한 계절은 반죽기 사용이 훨씬 수월해지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반죽기 사양, 만드는 환경에 따라 반죽 시간 또는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낮은 속도로 재료를 섞습니다. 초반부에는 반죽기 후크가 헛돌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재료가 신속하게 뭉쳐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재료가 어느 정도 뭉쳐지면 속도를 중고속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얼린 수건, 얼음팩, 얼음물 등을 동원하여 반죽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실온이 높으면 반죽의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죽의 온도가 높아져도 빵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완성된 빵의 내상이 조밀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빵의 노화도 빨라집니다. 빵의 식감도 퍼석한 편입니다. 중간중간 반죽의 온도를 체크합니다. 만약 24도씨가 넘어갈 것 같다면 반죽기 그릇 통째로 잠시 냉장고에 넣어 반죽 온도를 내립니다. 다시 반죽을 합니다. 중고속. 화면처럼 그릇 벽면에 반죽이 달라붙어 있고 묽어 보이는 현상은 정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벽면은 깨끗해질 것이고 반죽은 힘을 얻게 됩니다. 반죽 온도가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얼었던 수건이 녹았다면 차가운 수건으로 갈아주셔야 해요. 그럼 잠시 반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봅시다. 만약 중간에 반죽의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면 냉장고에 잠시 10분이라도 넣어주세요. 이게 가정용 믹서기의 아쉬운 점입니다. 자, 반죽이 완료되었습니다. 벽면이 깨끗하고 반죽이 모두 후크에 딸려 올라갔어요. 반죽기 중심부를 보면 반죽이 바닥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반죽을 종료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반죽을 하면 중간에 폴딩을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빵이 만들어지고요. 좀 더 완성도 있는 빵을 만드시려면 1차 발효 중간에 한 번 정도 폴딩을 해주셔도 됩니다. 최종 반죽 온도는 23도에서 24도씨가 가장 좋고요. 최대 26도는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죽 모양을 예쁘게 정리하고 오일을 바른 발효통에 담아주면 끝입니다.
반죽 표면이 매끈하고 윤이 나며 끈적임이 있지만 덕지덕지 들러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손반죽만으로 반죽기와 손반죽을 혼합하여 또는 기계를 고속으로 돌려 한 번에 글루텐을 잡는 방식 등등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옳고 그른 방식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